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누적 감염자 수가 1,200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1,000명을 넘어섰는데 하루 만에 100명 가까운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서너 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신속 PCR 검사가 도입된 뒤로 사흘 동안 5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 속도가 2.5배가량 빠른데 이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한두 달 안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올해 코로나 관련 거리두기 조치를 전파력이 상당한 이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 맞춰서 새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첫 소식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숫자는 하루 만에 93명이 늘어 모두 1,207명이 됐습니다. 변이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감염 가능성이 높은 700여 명을 합치면 2,000명 가까이 됩니다. 델타 변이는 78일 만에 국내 확진자 숫자 1,000명을 돌파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2.5배 빠른 셈입니다. 몇 시간 만에 변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PCR 검사가 보급되면서 지난달 31일 이후 사흘 만에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속도면 한두 달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넘어 우세종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나라에선 확진자 숫자가 짧은 시간 몇 배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2주간 6배나 감염자가 늘었고 미국과 프랑스는 3배, 영국도 2배 이상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선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30대 임산부였고 아직 심각한 증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례를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의 합성어인 플루로나로 이름 붙였습니다. 현지 방역 당국은 두 바이러스의 결합이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지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겨울보다 방역 수칙이 느슨해지면서 독감 환자도 늘고 있어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환자로 병원마다 비상이 걸렸고 이러다가 미국 경제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해를 맞은 미국의 병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주에는 방위군까지 동원됐지만 넘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We're managing, but we're getting sick. And it's a staffing issue for our hospitals right now, particularly our emergency departments. 지난 연말 미국의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40만 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검사를 받으면 또 한 번 폭증이 불가피합니다. 격리되는 사람이 늘면서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What I am so worried about over the next month or so is that our economy is going to shut down not because of policie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or from the state governments, but rather because so many of us are ill. 인력은 부족한데 폭설까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선 지난주부터 시작된 항공편 취소 사태가 새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이 이번 유행의 정점을 이달 말이 아닌 중순쯤으로 앞당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주기가 예상보다 빠르고 앞서 유행을 겪은 남아공에서도 진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3년 차에 접어든 팬데믹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이번 1월 미국이 또 한 번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역 패스에 6개월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 접종을 마친 뒤 아직까지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다면 당장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단축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0시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필수로 쓰이는 방역 패스. 이 방역 패스에 오늘부터 유효 기간이 생깁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던 방역 패스는 이후 18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방역 패스를 계속 쓰려면 이 유효 기간 이내에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아야 합니다. 먼저 서둘러야 할 사람은 지난해 7월 6일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 2차 접종을 마친 인원이 563만 명, 이 중 518만 명, 92%가 부스터샷을 맞았고 아직 43만 명 넘는 사람이 3차 접종 예약도 안 했습니다. 계속 접종을 안 하면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미접종자와 같은 조건에 놓이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특별히 불편하진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예약해놔가지고 그냥 잘 협조하면 될 것 같은데. 맞긴 맞아야 되긴 하겠는데 좀 너무 이렇게 딱 규격해 있는 것 같아서. 예.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불편하더라도 맞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만큼은 방역 패스는 좀 면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패스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용자들이 추가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3차 접종 여부나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청은 이용자들에게 혹시 모를 서버 먹통 현상을 막기 위해 미리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거셉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 등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낙관론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오미크론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확산세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지난달 30일의 경우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190만 명에 육박했어요. 예, 맞습니다. 20에서 26일까지 그 한 주간 발생한 환자도 499만 명, 500만 네. 명이고요. 30일 날짜, 단일 날짜 기준 말씀하신 190만 명도 역대 최대 그 하루 발생 그 확진자 규모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5차 대유행에 대한 부분은 명백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WHO 사무총장은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말쯤이면 가족, 이웃과 함께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축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세요?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더구나 그 세계 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이야기니까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고요. 그 낙관론의 이제 근거에 5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됐다는 것, 그다음에 치료제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다음에 지난 2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과 개인의 위생 관리, 마스크 착용 같은 부분으로 많이 익숙해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체계가 많은 나라들이 정비가 되면서 위중증 환자의 치료 체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낙관론의 큰 근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이 감염력은 높지만 위중증은 낮아지는 그런 역사적인 또 진화의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관론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종식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네네. 계절 풍토병처럼 계속해서 감기와 같이 코로나19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종식해서 바이러스 자체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은 네. 불가능하고요. 이제 독감 바이러스나 혹은 지역별 그 풍토병처럼 이런 독감처럼 이제 유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중에서 여러 그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3가지가 이미 이 감기 바이러스로 등록돼 있어서 많이 그동안 유행해 왔습니다. 그것처럼 그러한 기존의 코로나 그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또 하나의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처럼 지역별로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대부분 공통된 견해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한 임산부가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맞습니다. 트윈데믹이라고 하잖아요.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름도 인플루엔자의 플루, 네. 코로나의 로나 해서 플루로나라는 이름도 붙이긴 했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발생한 하나의 사례고요. 다만 이 부분을 이제 우려하는 것은 혹여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 지역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발생해서 이 감염력을 확 올리고 의료 체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트윈데믹, 이중데믹이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거죠? 예, 없었고요. 또 지금 아까 이스라엘에서 발생된 사례가 이제 중요하겠다는 관점도 있고, 다만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이 코로나 감염과 인플루엔자에 의한 그런 감기 바이러스의 감염을 좀 구분하는 것이 네. 검사대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동시에 이런 독감과 이 코로나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노력도 함께 경주되고 있으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세계 최초로 백신 4차 추가 접종의 절차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이 4차 추가 접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검사할 필요는 백신 접종 4차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런 배경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좀 막아내는 것이 3차 접종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85%에서 한 25%로 감염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 저하자에게 4차 접종을 좀 하겠다는 건데요. 반면에 그러한 부분이 아직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위중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효과가 기대하면서까지 4차 접종할 필요가 좀 없다라는 그런 견해가 아직은 대다수고요. 그러한 점에 좀 임상 검사 결과라든지 효과를 좀 들여다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3차 접종은 그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3차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3차 접종은 더더구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1차, 2차에 비해서 3차 접종 시에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그에 대한 임상적인 결과라든지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2차 접종, 3차 접종을 통해서 부작용이 더 증가하지도 않았고 또 이 위중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백신 부작용이 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도 조만간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확산세는 확실히 꺾어질 것으로 보세요? 확산세가 꺾어지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위중증 환자, 즉 사망률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임상시험 결과라든지 다른 나라에서의 사례에서도 분명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위중증 예방 효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서 2.5배가량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다면 확산세는 이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다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우세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세종, 즉 전체 확진자의 10% 이상은 넘어가는 순간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증가된 감염에 의한 확산세가 가시화될 겁니다. 아직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6차 대유행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위중증 환자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 확실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 치료제를 만약 보편적으로 특히 재택 치료 확진되고 나서 초기에 5일 내에 이 부분은 이제 치료제를 복용하면 위중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 치료제에게 큰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전체 확진자가 줄어들면 또 위중증도 줄어드는데 다만 효과는 2주 후에 4주 후에 나타나니까 시간 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료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다시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2주가량만 좀 지켜보고 조금씩 일상 회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이 되는 거에 대한 상황 여부에 따라서 거리두기가 더 지속될지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거리두기 프로그램 중에 위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 사망자 부분만 관리만 될 수 있다면 사실 확진자 숫자는 그리 중요치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들여다보면서 거리두기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이 치료책의 역량이라든지 아까 말한 치료제의
그 사용을 통해서 거리두기를 꼭 그렇게 강화하지 않고 해볼 수 있는 방안도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늘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서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방역 패스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방역 패스에 대한 부분은 확대돼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만 방역 패스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즉 이 방역 패스 통해서 인권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학습권 기회가 있거나 하는 그러한 부작용이나 혹은 불평등이나 또 혹은 그로 인해 생기는 취약계층이 방역 패스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보완 조치가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지금 여러 국민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좀 추후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방역 패스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예외 조항이죠. 아. 방역 패스가 맞을 수 없는 분들, 즉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네. 분들이나 사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방역 패스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증명서나 그러한 보호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과대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을 맞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 맞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네. 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